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그룹사 다니던 시절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회생활 시작을 운 좋게 시작해서 총 3번의 면접을 거쳐서 그룹사에 입사하여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1조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만 했던 시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는 그룹 계열사에서 관리부서의 영업관리 파트로 일했습니다. 제가 그룹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던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봉이 보너스를 포함하여 5천만 원 정도가 되어서 그나마 버티면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스카웃되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연봉이 1억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영업 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기업이라고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씩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업 파트나 설계직, 연구직 또는 개발 파트 정도가 높은 편이지 관리직이나 일반 파트는 대기업이라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큰 기업에 다니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데 다니고 일도 할만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삼성, 현대 그런 데 다닌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가 큼에 따라 규칙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따진다면 1일 보고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연간 보고서 기본이고 프로젝트 보고서, 관리 보고서, 내부 보고서, 회의 보고서, 임원 보고서, 사장단 보고서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 보고서의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 보고서 쓰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룹사에 다닐 때 학벌이 좋고 뛰어난 동료와 소위 말하는 국내 탑3 회사에서 이직한 선배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거의 3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였고 그런 저의 노력이 사정의 눈에 띄어서 운 좋게 진급도 남들보다 빠르게 2단계 이상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큰 기업에 다니면 정말 생존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와 극강의 업무 강도가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딴짓할 여유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회사의 관리 파트에서만 일하다가 진급을 하면서 그룹 기획실로 옮긴 뒤 경영기획 파트의 예산관리 담당을 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담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까만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웃긴 건 내가 그 당시에 배웠던 업무들을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처음 입사하는 회사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기업은 제가 볼 때 사람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차원보다는 인적 자원의 효율성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기업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일의 구조와 업무 강도를 정확히 배울 수 있으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적응력은 많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만약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 제가 권하는 직장을 추천한다면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룹사 이상의 회사를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그 회사에 목을 매면서 평생을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업무 흐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큰 기업에서의 생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닐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앞길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그 기업에서 자기만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요새 평생 직장이란 말 없습니다.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세상이 요즘 현실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계획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사업 아이템 포트폴리오를 직장 다니면서 구성해 놓으시고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봉에 구애받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 편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미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나를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남들과 똑같이 쉬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옮긴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전에 다니던 회사 생각하면 일과 업무의 강도나 스킬이 많이 떨어져서 저조차도 때로는 여길 왜 이렇게 다니고 있고 내가 과연 여기서 내 업무 역량을 펼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분들이 적응을 정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현재 온라인 부업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로 월급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분들 힘내시고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